뉴스타파가 오늘 엄청난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작전 세력 문자 속 김건희 46% 수익에도 먹은 것 없다 항의.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또다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이 하는 걸 보면요, 검찰발 소식만 계속 퍼다 나르다가 재판이 딱 들어가면 취재를 안 해요. 이게 지금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재판 과정을 꼼꼼하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엄청난 탐사보도, 탐사 취재를 한 게 아니라 재판 과정을 꼼꼼하게 취재했더니 나오는 증거들,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을 정리해서 보도한 정도예요. 근데 이게 뉴스타파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 보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인베스트먼트 민모 이사, 이 사람 외국에 도망갔다가 자진 입국해서 재판받은 사람이죠. 주가 조작 선수입니다. 그리고 토로스 증권 김모 지점장의 대화 내용이에요. 2011년 1월 13일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 2011년은 2차 주가 조작 시절이죠. 토로스 증권 민모 이사 나오는 기간은 2차 주가 조작 시기입니다. 민모 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판했대요. 할인해서 넘겨줬다고. 먹은 것도 없는데 권 사장도 엄청 흥분하고, 김은 그 앞에서 대우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어딨냐고, 지점장은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정리는 하신 듯. XX이구먼. 듣던 대로. 문자 메시지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기 위해 오탈자를 수정하지 않았으며 비속어는 XX로 처리했음. 자, 김모 지점장은 김건희를 XX이구먼 뭐라고 얘기했을까? 요거 원문 궁금하다. 여기서 김은 김건희입니다. 2011년 1월 13일은 2차 작전, 주가가 마구 치솟던 2차 작전 시기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되고요. 자, 이때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겁니다. 김건희가 대판했다, 할인해서 넘겨줬다고, 먹은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이야기해요. 정리는 하신 듯 하니까 지점장이 아무튼 뭐 진정을 시킨 것 같다. 자,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1월 13일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건희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블록 딜이 일어났습니다. 1월 10일, 3일 전 1월 10일에 92,000주 블록 딜을 매도했고요. 1월 12일 문자 메시지가 주고받은 하루 전날 11만 4천주를 블록딜 매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92,000주, 11만 4천주 블록딜로 김건희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아요. 그러고 나서는 저렇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김건희가. 자, 재판 과정입니다. 검사가 김이 화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좌주는 김건희 씨죠? 라고 하니 민모 이사가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김건희의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 주식이 팔려나간 상황일 텐데 김건희 씨가 화내는 거야 그렇다 치고 거기서 왜 권오수가 화를 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민모 이사가 김건희 씨가 자기 주식을 너무 싸게 팔았다고 권오수 대표에게 항의를 강하게 했을 수도 있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니까 화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왜 권오수 씨한테 화를 내냐고요. 이 계좌를 권오수 씨가 비인베스트든 김땡땡 씨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권오수 씨한테 화내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했다. 자, 그러면 얼마에 팔았길래 김건희는 화를 냈을까? 자, 1월 10일 92,000주 블록딜을 했을 때 당일 종가가 6,040원인데 블록딜 가격이 5,400원이에요. 1월 12일에 당일 종가가 6,070원인데 블록딜 가격이 5,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보다 너무 싸게 매도한 거 아니냐라고 화를 냈다. 그래요. 시가보다 너무 싸게 팔았으면 화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김건희는 계좌를 활용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은 그냥 계좌를 맡겨놓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수익률을 보지 디테일하게 얼마에 팔았고 어떻게 했고 왜 수익률을 이거밖에 못 받느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김건희 블록딜 수익률을 보니까 매수한 기간이 2010년 10월 말에서 11월 9일까지 평균 주식가가 3,616원입니다. 총 금액이 7억 4,489만원어치를 매수했어요. 그리고 얼마에 팔았느냐? 5,289원에 팔았습니다. 10억 8,959만원. 수익이 3억 4,470만원 수익이 났고요. 수익률이 46%입니다. 자, 계좌만 맡겼어. 46% 수익이 났는데 이걸 화를 낸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 오시죠? 계좌 활용당했다, 모른다 라고 했는데
수익률 46%에 화를 낸다? 3억 4,470만 원을 이득을 보게 해줬는데 이걸 화를 낸다? 보통 같으면 화낼 수 있지. 종가보다 시가보다 너무 싸게 블록딜로 팔았다 화를 낼 수 있지만 김건희는 여기서 화를 내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죠?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김건희가 기대했던 46% 이상의 단기 수익률, 주가 조작 없이 가능했나? 자, 김건희는 46%밖에 수익이 나지 않은 걸 가지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할인해서 팔았느냐? 화를 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이상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짧은 기간 내 단기 수익을 46% 이상 기대했었던 이유가 뭐냐? 주가 조작 없이 이게 가능한가? 도이치모터스라는 개 잡주가 말이죠.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계좌 활용당했을 뿐이라던 김건희가 주식거래 확인 및 적극 개입한 증거가 나와버린 겁니다. 자, 계좌를 활용당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할인해서 넘겨줬다고. 먹은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대판했다. 계좌를 활용당하기만 한 사람이 주식거래 디테일한 부분을 다 알고 있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어떻게 계좌를 활용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이건 2차 주가 조작 상황을 김건희가 다 알고 있었고 개별 거래에 대해서 화를 낼 정도로 적극 가담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명확한 증거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발뺌할 거야? 계좌를 활용만 당했다며 근데 디테일한 거래 내용에 왜 화를 내? 그리고 46% 수익이 부족하다면서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주가 조작임을 알고 있었던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건 확실해진 겁니다. 자, 거기다가 1심 판결문 54쪽 각주 28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인 이땡땡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에게 별도로 전화 확인을 취하여 매매 의사를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였다. 2010년 1월 12일부터 1월 29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가 행해졌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1차 주가 조작은 공소시효가 도가하였다.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면소했잖아요. 하지만 1차 주가 조작에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1심 판결문에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좋아요. 공소시효가 이건 다툼의 여지가 또 있습니다. 권오수는 1차서부터 2차까지 쭉 같이 이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가 조작 선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1차와 2차를 분리하는 것이 맞느냐? 권오수는 쭉 이어졌는데 근데 권오수만 이어졌느냐? 권오수, 김건희, 최은순 이 세 명은 1차부터 2차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범행으로 보는 것이 옳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심 재판부는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의 선수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범행으로 본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요. 1심 판결문에 1차 주가 조작의 김건희는 적극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놓았습니다. 자,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대통령 마누라가 1차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했다는 걸 판결문에서 적시하였는데 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가 조작범이 대통령 마누라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아무 문제 없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윤석열은 뭐라 그랬습니까?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선수에게 통장만 맡겼다. 손실을 봤다. 그래서 절연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떡할 거지? 자, 이제 항소심에서 만약에 1차, 2차 주가 조작이 하나의 범죄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김건희는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예요. 문제는 기소할 수가 없죠. 자, 대통령실 2월 14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장문을 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 대통령실 입장문을 보면요. 전형적인 법꾸라지의 행태를 보입니다. 진술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술한 사람은 없는데 증거가 넘쳐. 진술한 사람이 없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진술이 중요할까요? 증거가 중요할까요? 자, 대통령의 입장문 이 자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법꾸라지들이 생각하는 그런 워딩이에요. 어떤 말을 내뱉을 때 법정에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 명확해진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도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1심 판결문에 김건희는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범위였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도가해서 면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주가 조작했다는 건 이미 밝혀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들이 왜 조용하죠? 왜 뒤집어지지 않죠? 김혜경 여사 7만 얼마? 한우 사 먹었다고 그 난리 피던 언론들 다 어디 갔습니까? 공소시효 지났으면 주가 조작 범위 대통령실에 앉아있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거짓말한 걸 어떡할 겁니까? 선수한테 맡기기만 했고 손해봐서 절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판결문에는 뭐라 그랬나? 주가 조작 범위라는 걸 여기에 적어놨어요. 1심 판결문에요. 그런데 언론은 조용합니다. 만약에 김혜경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의 아내 이름이 뭔가요?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 아니, 김정숙 여사 까르띠에 뿌로찌도 아닌 거 가지고 그 거품 물고 옷이 비싸네 뭐니 특활비 공개하라 이랬던 인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김건희는 1차 주가 조작에는 확실히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언론들 아무 일도 없나 봐.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2차 주가 조작은요,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김건희가 가담했는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건희의 계좌는 확실히 사용되었다. 이렇게 적시돼 있어요. 1차 주가 조작에는 김건희는 가담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대한민국 언론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김건희 특검 어디로 가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는 주가 조작 범이에요. 2차 주가 조작은 아직까지 확정할 수 없으나 1차 주가 조작 시기에는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걸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왜 언론들 가만히 있습니까? 대한민국 주가 조작 범이 대통령실에 대통령 마누라로 앉아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언론이 정상입니까? 대한민국은 주가 조작 범이 대통령 마누라로 앉아있어도 되는 나라입니까? 내려와야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겁니까? 대통령 와이프가 중범죄를 저질렀어.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할 수 없지만 중범죄 저지른 게 확인됐다. 근데도 언론이 가만히 있다. 대한민국 언론들은 망했어요. 이것들은 언론도 아니고 기자들도 아니고 그냥 버러지들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김건희 특검밖에 없어요. 검찰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1심 재판에서 수많은 증거들을 이 담당 검사와 이 재판 판사가 이렇게나 흘려놨는데도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아. 윤미향 그 거짓말들로 모두 무죄난 윤미향 가지고 나라 뒤집어졌고, 조국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 나라 뒤집어졌고, 김정숙 여사의 옷 브로치 가짜뉴스로 나라 뒤집어졌고, 김혜경 여사 7만 얼마 한우 가지고 법인카드 유용했다고 나라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주가 조작범 확정됐는데도 나라가 조용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은 무조건 관철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보자는 정의당도 나가 뒤져야 되는 정치 세력인 거죠.